네, 안녕하세요. 초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4월 추천 야생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야생화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4월 추천이라고 해서 4월에 꽃이 피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현재 이제 시장이나 농가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야생화면서 정원 소재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것들 위주로 한 10품종 정도 선정을 했으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야생화 품종들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원을 조성을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댓글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댓글 이벤트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품종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시는 품종을 고르시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주신 분들 총 10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드리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할인 이벤트는 늘 하던 대로 택배는 10%, 현장에선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금낭화입니다. 이 금낭화 중에 비교적 신품종에 가까운 두 품종을 준비를 했는데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금낭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 꽃 화형이 굉장히 독특한 걸 볼 수 있죠. 이게 꽃가루는 금색이고 꽃 모양이 복주머니 같다고 해서 금낭화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금낭화는 핑크색의 이 꽃끝은 흰색인 게 이 금낭화의 원래의 모습인데 이 알바와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먼저 알바부터 말씀드리면 꽃 전체가 완전히 순백색으로 물들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이 발렌타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핑크색이어야 할 그 부분이 완전히 붉은색으로 형성이 돼서 꽃의 컬러 대조가 훨씬 더 강조가 많이 되는 품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금낭화는 굉장히 저렴한데 이 두 금낭화 같은 경우는 번식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전히 금낭화 치고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물로 보면 개화량이 굉장히 많고 또 꽃의 컬러감이나 꽃의 모양 자체가 너무 독특해서 현장에서는 이제 손님들이 보시면 꼭 하나씩 사가게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릴 건 금낭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새 줄기가 올라와서 꽃이 무수하게 펴있기 때문에 택배로 가게 되면 줄기가 눌리거나 아니면 꽃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 부분 다 잘라서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다시 꽃을 보지 못하고 내년에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현장에 오셔서 이 모습 그대로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택배로 보낼 때는 잘라서 배송이 된다. 그래서 올해는 꽃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품종 다 영국 왕립원예학회에서 정원 공로상을 수상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 정원적인 가치가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품종이기 때문에 지금 딱 봐도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모습인 걸 여러분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특하고 좀 특별한 식물을 내 정원에 심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권할 수 있는 품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무스라는 그라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억새, 수쿠렁, 사초, 파니쿰이라고 하는 이 분류의 그라스 계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레이무스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혼자만 이제 다른 계열에 속하는 아주 특이한 그라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의 질감이 굉장히 단단해요. 일단 잎이 굉장히 두께감이 있고 그리고 색깔이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은청색으로 컬러가 들어서 이미 이 이파리만으로도 다른 그라스랑은 차별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리 이삭처럼 이제 꽃이 맺히는데 이 보리 이삭은 라임색으로 그리고 이 이파리 자체는 은청색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모던한 방식으로 컬러감을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블루 라임 그라스라고도 영명으로는 부르는데 그 이유가 이 꽃과 이 이파리가 블루톤과 라임톤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낯선 품종이더라도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도 굉장히 잘 견뎌내는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남해, 제주도 아니면 여수 이쪽 해안 지역에서 바닷바람이 많이 불어서 염분기가 많은데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라스를 조성하실 때. 근데 이 레이무스는 특히 염분에 굉장히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카페나 펜션을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 개인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염분 피해 없이 부담 없이 심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이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키놉스라는 식물입니다. 저희는 이제 두 품종을 준비를 했고 작년 아마 초여름인가 여름쯤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에키놉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절구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고슴도치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 여러분들이 알리움이라는 식물들은 잘 아실 거예요. 팥꽃 계열인데 긴 줄기 위로 막대사탕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꽃이 형성되는 이 알리움은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에키놉스 역시 알리움과 비슷한 형태로 꽃줄기가 길게 올라오고 그냥 원형으로만 꽃을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보면 알리움이 꽃도 더 크고 색깔도 선명해서 굳이 에키놉스를 심을 이유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진으로는 충분히 담기지 않는 이 에키놉스란 꽃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빈티지한 무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키놉스 같은 경우는 그냥 보라색, 그냥 청색,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회색빛, 은빛이 묘하게 톤에 스며들어 있어서 훨씬 더 빈티지한 무드를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절화에서도 오히려 알리움보다 이 에키놉스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 특유의 컬러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단색은 조금 지겹다, 너무 단조롭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복잡한 컬러감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런 에키놉스 역시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과습에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어서 오히려 이제 배수가 아주 잘 되는 토양에 심어져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파리만 보면 이파리도 너무 뾰족해 보이고 개성은 강하지만 꽃만 봐도 너무 색감이 좀 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꽃을 보게 되면 정말 독특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안개가 많이 낀 날씨라거나 아니면 새벽이나 해가 질 때쯤이면 이 에키놉스가 빛과 어우러져서 정말 독특한 컬러감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원에 너무 흔한 거 싫고 너무 단색에 단조로운 것도 싫다, 나는 조금 더 독특하고 세련된 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에키놉스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품종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이제 플래티늄 블루라는 품종으로 약간 보라색, 청색에 은색이 섞인 형태로 개화를 하면서 키가 1m 이하로 낮게 자라주는 거고 하나는 이제 아크틱 글로우라고 해서 흰색 꽃에 화형도 꽃끝이 약간 휘는 트위스트형으로 꽃도 약간 꼬이면서 키가 1m 이상 자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나 컬러감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아스틸베 중에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는 품종입니다. 아스틸베는 이제 노루오줌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고 촛대형 스파이크 형태의 꽃이 핑크색 또는 보라색 또는 하양색으로 개화를 해서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하는 야생화 중에는 가장 잘 알고 계실 게 이 아스틸베라고 보여요. 근데 아스틸베를 아시는 분일수록 이 품종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파리가 완전히 자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새순으로 필 때는 살짝 골드색으로 피다가 햇빛을 완전히 받고 이파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완전한 자색으로 물들게 되는데 이 자색 이파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 소재로서의 가치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꽃만 보고 말게 되면 대부분 꽃의 개화 기간이 길어야 2달 아니면 짧으면 2주까지도 개화 기간이 보통은 1년 중에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예쁘게 볼 수 있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이미 이파리 색깔 자체부터가 자색으로 형성이 돼서 꽃이 없는 시기에도 이게 보통 늦봄에서 여름에 꽃을 개화를 하게 되는데 아스틸베가 그렇게 꽃이 없는 시기에도 이 이파리의 컬러만으로 내 정원을 뽐낼 수 있는 내 정원에서 미관적인 가치, 컬러감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개발된 품종에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종가한테 가는 로열티가 상당히 비싼 품종이기도 한데 그에 비해서 품질 대비 가격대도 저렴해서 특히 이 아스틸베는 양지와 반음지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지에 심든 아니면 방그늘에 심든 이 이파리 컬러를 잘 유지해주면서 늦봄이나 초여름에는 진한 보라색 꽃까지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다루는 품종 중에서는 가장 새롭고 또 가장 독특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품종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자색 이파리들은 정원에서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우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아스틸베의 장점이
꾸준히 우리나라는 사실 여름에는 건조보다 가뭄보다 더위와 습함에 더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아스틸베는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땅에서도 잘 살아나는 습도에 대한 굉장히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우기도 어렵지 않아요. 꾸준히 물만 주실 수 있다면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이 아스틸베니까 내가 정원에서 충분히 물을 줄 수 있는 시간만 확보가 되어 있다면 부담 없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신품종 아스틸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니포피아입니다. 이 니포피아는 국내에 도입된 지는 사실 좀 됐는데 저희 처인 원예종묘에서는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아주 미관적인 외형적인 특성이 아주 독특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라스처럼 보이는 이파리들 사이로 꽃대가 형성이 돼서 꽃을 개화를 하게 되는데 그 꽃이 횃불 형태를 떠올리게 하는 색감과 화형을 가지고 있어서 야생화 중에는 사실 비슷한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지금 이미 이미지로 보셨겠지만 가지고 있는 개성이 굉장히 독특한데 원래 니포피아 같은 경우는 키가 성인 남성 정도까지 자라는 아주 대형종으로만 쓰였기 때문에 포인트로 활용을 하기는 좋지만 좁은 정원이나 화분에서는 예쁘게 연출을 하기가 밸런스가 무너져서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드 핫 팝시클이라는 품종과 그리고 포코 옐로우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들은 키가 60cm 정도로만 자라서 낮게 또는 좁은 정원에 또는 이제 화분에 식재를 했을 때도 그 독특한 미관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연출을 할 수 있는 좋은 품종들입니다. 두 품종들은 거의 내한성이라든지 키는 모두 동일한데 꽃의 컬러에만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이미지를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식물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굉장히 열대 식물처럼 생긴 그런 미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더운 날씨나 우리나라의 추운 날씨에도 모두 잘 견디는,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식물이어서 횃불 같은 포인트를 내 정원에 추가를 해주고 싶을 때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라늄 중에 플래늄이라는 품종입니다. 저는 물론 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제라늄의 모습과 달라서 당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라늄이라고 원래 부르는 식물은 학명적으로 식물학적인 분류로는 엄격하게 페라고늄이라는 식물이고요. 식물학적으로 이 제라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쥐손이 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학명적으로는 제라늄이라고 분류가 돼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청화 쥐손이라는 식물들 특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 역시 이제 제라늄에 속하는, 이 쥐손이 풀이 원래는 제라늄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파리도 낮게, 꽃도 낮게 덤불형으로 자라면서 숙군, 그러니까 월동을 우리나라에서도 잘 하고 매년 꽃을 피우는 다년생 야생화가 원래는 정확한 의미의 제라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퍼진 청화 쥐손이나 그 외의 제라늄들도 거의 다 꽃 컬러는 핑크색 또는 보라색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꽃은 모두 다 꽃꽃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플래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꽃이 진한 보라색을 바탕으로 겹꽃으로 형성이 되는 게 바로 이 품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원사분들은 특히 겹꽃에 대한 수요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쥐손이 중에서 겹꽃으로 꽃이 개화하는 품종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래늄을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 꼭 겹꽃이 아니더라도 이 쥐손이풀이라는 식물 자체가 바위 틈에 심는다든지 아니면 넓게 군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정원과 정원 사이에, 구역과 구역 사이에 경계를 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게 제라늄입니다. 다만 이제 화분에서 키웠을 때는 다소 이제 줄기가 도장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땅에 심었을 때 제대로 된 진가를 발휘하는 식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런 환경적인 장점에 겹꽃까지 추가가 된 거니까 이 품종도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권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솔정향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별정향이라는 걸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파리는 그냥 평범한데 꽃이 약간 하늘색 또는 연청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작은 별꽃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모여서 개화를 하는 그런 식물들, 별정향이라는 야생화가 있는데 이 별정향도 이미 야생화 매니아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솔정향은 그런 별정
정향의 특성, 꽃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이파리가 솔잎 모양으로 자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꽃대가 물려 있는데 꽃몽우리가 아주 무수하게 잡혀 있거든요. 20개 이상 잡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개화를 하게 되면 별꽃 모양으로 흰색 또는 이제 연청색 색깔로 꽃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파리는 이렇게 솔잎 모양으로 무성하게 자라줍니다. 이 이파리가 물론 여름에는 초록색이지만 가을로 접어들고 찬바람이 접어들수록 잎 전체가 황금색으로 물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늦봄에서 초여름에 개화를 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늦봄에서 초여름에는 꽃을 보고 꽃이 진 후에는 초록색 청량한 솔잎 같은 질감을 느끼시다가 가을이 되면 노란색 단풍까지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정향풀 중에서는 이 솔정향이 이 정원적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품종은 이제 미국 원예협회에서 좋은 정원식물 75개를 꼽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기도 하고, 실제로 키울 때도 우리나라는 이제 내한성 뿐만 아니라 내서성까지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조함에도 내성이 강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봄에는 건조하고 여름엔 또 너무 다습하고 겨울엔 또 많이 추운 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이니까 그런 모든 환경에서 잘 견뎌내준다는 점에서 미관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카비오사 중에 파마 딥블루라는 품종입니다. 이 스카비오사는 라틴어로 옴, 벌레, 피부병을 유발하는 옴을 뜻하는데 이게 원래 피부병을 치료하는 약의 원료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솔채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두 가지 이름 다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솔채꽃인데, 이 파마 딥블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솔채꽃보다 훨씬 더 강한 보라색 그리고 큰 꽃을 자랑을 하면서 꽃밥,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화형이 형성이 돼서 조금 특이한 미관을 자랑을 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스카비오사 자체가 키가 한 60cm 정도로 좀 낮게 자라주고 개화량도 아주 우수해요. 지금 저희도 이렇게 꽃몽우리가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키가 많이 크지 않는 것들은 땅에 심어도 좋고 화분에 연출을 할 때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그런 품종으로 볼 수 있고, 또 꽃 컬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보라색의 색감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특히 청색 또는 보라색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품종입니다. 다만 이제 이 솔채꽃, 이 파마 딥블루 같은 경우는 가뭄에는 아주 강한데 과습에는 약간 취약한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정원이 자주 이제 장마 기간에 물이 많이 차는 곳이라던가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적합하지 않고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이라든지 아니면 화분에 마사토 기반으로 배수가 잘 되는 흙 기반으로 조성된 화분에서 키웠을 때 그 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식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 계속 꽃을 피고 지고를 반복해서 여름이 우리나라는 특히 긴데 이 여름 동안 꽃을 볼 수 있으니까 여름에 청색이나 보라색 야생화 꽃으로 한번 연출하고 싶은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품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밥티시아입니다. 이 밥티시아는 이제 담그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한 말인데, 옛날에는 이 식물의 꽃을 염색약의 원료로 쓰였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야생화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보기 힘든데 이 밥티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감이 굉장히 크게 연출을 할 수 있는 야생화면서 원종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이 보라색으로 알알이 맺히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종은 파란색이지만 바닐라 크림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바닐라 색깔과 크림 색깔을 적절하게 섞어 놓은 형태로 굉장히 부드러운 톤으로 꽃의 컬러가 형성이 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절화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파리도 동글동글하게 맺히는데 이게 회녹색 빛을 띠고 있어서 꽃이 없을 때도 워낙 이 개성이 강한 이파리와 수영이 아주 단정하고 뚱뚱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파리만 있을 때도 어느 정도 미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 밥티시아의 장점은 꽃에 있는데, 이 꽃이 알알이 펴서 이게 굉장히 큰 형태로 흔히 볼 수 있는 스파이크 형태의 꽃이기는 한데 그 꽃 하나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볼륨도 상당히 커서 포인트로 활용하기가 아주 좋은 품종이 밥티시아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생각보다 아직은 쉽게 보기 힘들어서 내 정원에 개성을 부여하기에도 상당히 적절한 그런 품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밥티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늦은 봄부터 초여름
초여름까지 꽃을 개화를 하게 되는데, 흔히 이제 묘사를 할 때 꽃이 완두콩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귀여운 화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외로 토양의 양분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양분기가 전혀 없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월에 추천할 수 있는 야생화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오늘 소개를 해드린 것들이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를 한 것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정원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품종들을 위주로 골랐기 때문에 야생화 매니아 분들이나 조금 내 정원에 개성을 부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수종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